그날 저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얼굴은 얼얼했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 뒤 바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왜 그 눈빛이 그렇게 낯설었는지, 그 모든 이유가 한순간에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달려오던 며느리의 발걸음이 멈춰섰고 아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한마디의 말. 그 말이 우리 셋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외면했고,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항상 안전한 울타리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화 속 목소리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모든 건 이미 끝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에요.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아들 도훈이네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몇 달 전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잠시만 머물기로 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퇴근한 도훈이가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라며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며느리 지우도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라고 했고요. 저녁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회사 얘기를 하면 지우가 깔깔 웃어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지우가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지우야. 더 드릴까? 네, 정말 맛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말이에요. 먼저 달라진 건 식탁이었어요. 예전에는 세 명이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은 조용했습니다. 도훈이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지우는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날게요. 일이 있어서요. 지우가 말하고는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었죠. 도훈아, 너도 많이 먹어. 제가 도훈이에게 반찬을 집어주려 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도훈이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뚝뚝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괜히 젓가락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지우가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거실에서 화상회의를 해야 해서요. 잠깐 방에 계셔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 알겠어. 저는 얼른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화상회의는 1시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답답했어요. 하지만 나갈 수도 없었죠. 그 일 이후로 거실이 부담스러워졌어요. 혹시 또 방해가 될까봐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실에 나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액자 하나가 기울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도훈이 어릴 때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어요. 아마 청소할 때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액자를 바로 세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지우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자리인데 왜 손대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 미안해. 기울어져 있길래. 기울어져 있는 게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지우가 다가와서 액자를 다시 기울여 놓았어요. 앞으로는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이 더욱 어색해졌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눈치를 보게 됐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지우 눈치를 받고 거실을 지나갈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도훈이는 그런 분위기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여전히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도훈아, 오늘 회사는 어땠어? 제가 물어봐도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그냥 그래요. 많이 바쁘지? 네, 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저녁 지우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언니. 요즘 좀 답답해.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불편하지 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까지 계실 건지 모르겠어. 도훈이는 말도 못하겠고, 저는 방문을 살짝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눈치만 보며 지냈는데 결국 짐만 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밤늦게 도훈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아들이 함께 지내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런 기분일까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야 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저는 가능한 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밥을 차려놓은 뒤 방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던 주말 아침이었어요. 지우가 갑자기 거실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훈아, 내 휴대폰 봤어? 침실에 두지 않았어? 도훈이가 방에서 대답했어요. 거기에 없어. 어디 갔지? 지우가 소파 쿠션을 들춰보며 찾고 있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분명히 어제 거실 테이블에 뒀는데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지우를 바라봤어요. 휴대폰을 찾는 모습이 다급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혹시 청소하시다가 제 휴대폰 본 거 없으세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난 손도 안 댔단다. 정말요? 지우가 제게 다가왔어요.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제 거실 청소하셨잖아요. 했지만 휴대폰은 보지 못했어.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테이블 위만 닦았거든.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거기 뒀는데. 그때 도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왜 그래? 뭔 일이야? 휴대폰이 없어졌어. 어제 분명 거실에 뒀는데. 지우가 도훈이에게 설명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세요. 지우가 저를 흘끗 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서 의심을 느꼈습니다.
도훈이도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정말 몰라, 도훈아.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나는 테이블만 닦았다니까.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어디 갔을까?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혼자 날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제가 범인이라는 투로 들렸거든요. 다시 잘 찾아봐. 도훈이가 말했어요. 어디선가 나올 거야. 지우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어보고 쿠션 밑도 살펴봤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부엌에 서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색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우가 포기한 듯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정말 이상해. 도대체 어디 갔을까? 새로 사면 되잖아. 도훈이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다고. 지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고객 연락처며 업무 파일이며.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지우야, 혹시 어제밖에 가져갔다가 안 가져갔어요. 지우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어요. 분명히 집에 뒀다고요. 그 순간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됐어. 일단 찾아보자. 도훈이가 중재하려 했지만 어색했어요. 결국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찾지 못했어요. 지우는 계속 뒤적거리며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라면 3명이 함께 식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훈이와 지우만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제 자리에는 숟가락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당황했어요. 저도 밥 먹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그러세요. 지우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서랍에서 숟가락을 꺼내 식탁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릴 뿐이었습니다. 내일 휴대폰 가게 가봐야겠어. 지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새로 사는 수밖에. 도훈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억울한 마음이 목에 걸렸거든요. 분명히 휴대폰을 본 적이 없는데 의심받고 있다는 게 서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곰곰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환영받는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의심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휴대폰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일찍 나갔어요. 휴대폰을 사러 간다고 했습니다. 도훈이도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그런데 점심쯤 되어 청소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소파 틈새에서 휴대폰이 나온 거였어요. 지우가 그렇게 찾던 바로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아마 쿠션 사이로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어제 그렇게 찾았는데 어떻게 못 봤을까요? 저는 얼른 지우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번호를 모르겠더라고요. 도훈이에게 전화해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제 그런 의심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과연 지우가 미안하다고 사과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고 기다렸어요. 저녁에 지우가 들어와서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찾았네요. 그게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도훈이도 다행이네라고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에서 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그냥 초대받지 않은 손님일까요? 분명한 건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갈 곳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휴대폰을 찾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지우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찾았네요 라고 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일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말이에요. 그러던 토요일 오후 지우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 놀러 와요. 그래, 알겠어. 제가 대답했어요. 몇 명이나 오는데? 3명이요. 대학 동창들이거든요. 지우가 설명했어요. 저녁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이 오면 방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우의 친구들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안녕, 지우야. 어머, 집 정말 예쁘다. 밖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활기찬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문을 살짝 열고 바라봤어요. 지우 나이 또래의 여성 3명이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넓다. 신혼집 같지 않아. 부러워 죽겠어. 우리 집이랑 비교가 안 돼. 친구들이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지우가 뿌듯해하는 표정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이 소파 보라고. 저는 문을 닫고 방에 앉았어요. 시끄럽긴 했지만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차를 끓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아서 내놓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냉장고에 사과와 배가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지우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과일 좀 깎아서 내놓을까 해서 제가 말했어요. 안 해도 돼요. 우리끼리 먹을 거 있어서. 지우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과를 꺼내고 있었어요. 금방 깎을게. 친구들한테도 대접해야지. 정말 괜찮다니까요. 지우가 다시 말했지만 저는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예쁘게 썰어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이거라도 내놓자. 제가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과일 좀 드세요. 친구들에게 인사하며 접시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한 친구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때 다른 친구가 지우에게 속삭였어요. 이 집 시터분이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 비슷하죠.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도움을 받고 있어서요.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시터라니. 가사 도우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편하겠네. 집안일 안 해도 되고. 맞아. 나도 그런 분 모셔야겠다.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과일 잘 먹을게요. 한 친구가 건성으로 말했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지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쫓아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터라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나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거였죠?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거실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어때? 신혼생활 재밌어? 그냥 그래.
근데 시어머니 있으니까 좀 불편하긴 해. 지우 목소리였어요. 언제까지 계실 건데? 모르겠어. 남편이 말을 못하겠다는데. 친구들이 동정하는 듯한 소리를 냈어요. 어휴, 힘들겠다. 나라면 못 참겠어. 맞아. 신혼인데 왜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들려오는 대화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해주시잖아. 그건 그런데 솔직히 눈치 보여서 불편해. 지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나가시려나?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훈이가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손님들 왔구나. 도훈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친구들이요. 지우가 대답했어요. 인사하세요. 제 남편 도훈이에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방문을 조금 열고 바깥을 봤어요. 도훈이가 거실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한 친구가 물었어요. 방에 계셔요. 도훈이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다른 친구가 지우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눈치 보게 되고. 그럼 왜 같이 살아? 남편이 말을 못하겠대요. 혼자 살던 분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기 어렵다고. 도훈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신혼인데. 맞아. 둘만의 시간도 없고. 친구들이 지우 편을 들어줬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어쨌든 힘내.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고마워. 답답해서 죽을 뻔했는데 얘기하니까 좀 나아. 지우가 안도하는 듯 말했어요. 친구들은 저녁 늦게까지 있었어요. 중간에 치킨도 시켜 먹고 맥주도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내내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나가고 싶어도 분위기상 어려웠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어요. 방에서 혼자 말이에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친구들이 돌아갔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인사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 간 후에도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도훈이와 지우가 무슨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지우 목소리였어요.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알겠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도훈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오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시터 취급을 받은 게 너무 서러웠어요. 하지만 뭐라고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집을 나가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이야기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문득 옛날 동료 생각이 났어요. 같이 퇴직한 미자 선생님 말이에요. 내일은 용기를 내서 연락해 봐야겠어요. 시터라는 말을 듣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지우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제 노트북 못 보셨어요?
지우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트북? 제가 되물었어요. 어디 둔 걸까요? 거실 테이블 위에 뒀는데 없어져 있어요. 지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치우셨나 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건드리지 않았어. 정말요? 지우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들어있어요. 월요일까지 완성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나는 정말 몰라.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른 곳에 둔 건 아닐까?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 뒀어요. 지우가 큰 소리를 냈어요. 그때 도훈이가 들어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노트북이 없어졌어. 지우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어제부터 밤새 작업한 파일이 다 들어있는데 어디서 없어졌는데? 도훈이가 물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요. 어머님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세요. 지우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도훈이도 저를 바라봤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세요? 정말 몰라, 도훈아. 제가 답답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며칠째 밤새 작업했는데 어떡하지? 진정해, 지우야. 도훈이가 지우를 달랬어요. 다시 찾아보자. 어디 있겠어요? 분명 어머님이 어디 치워놓으셨을 거예요. 지우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왜 제 물건을 자꾸 건드리시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우야, 나는 정말 어머님이 일부러 숨긴 것 같아. 지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휴대폰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몰아갈 줄 몰랐거든요. 도훈아, 말해봐. 어머님이 그런 거 맞잖아. 지우가 도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뭘 왜 그러냐는 거야? 제가 억울하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단다. 그럼 노트북이 혼자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도훈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젠 정말 지치네요, 엄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도훈아,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누가 그랬겠어요? 도훈이가 날카롭게 되물었어요. 집에는 우리 3명밖에 없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도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지우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지쳐가고. 도훈아. 제가 말하려던 순간 도훈이의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짝! 차가운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이 저를 때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만하세요. 도훈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뺨을 만지며 도훈이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들일까요? 지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울음을 그치고 말이에요. 어머니, 이제 정말 생각해 보세요. 도훈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뺨이 얼얼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방에서 좀 계세요. 도훈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지우와 함께 나갔어요. 저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때렸어요. 평생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도훈이와 지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지우야. 괜찮아요. 어머님도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거예요. 지우가 이해하는 척 했지만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도훈이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지우가 대답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뺨은 아직도 얼얼했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작은 가방에 필요한 옷까지 몇 벌을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남편 사진 하나를 챙겼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노트북이 보였어요. TV 옆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지우가 일부러 숨겨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어요. 비는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짝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저만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서 잠을 잘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제 자유라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의심받지 않아도 됩니다. 비에 젖어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자 언니 집이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퇴직한 동료였거든요. 새벽 4시에 초인종을 누르기가 미안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한참 기다리니 문이 열렸어요. 미자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이 시간에 왜? 언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줬어요. 그제야 저는 울 수 있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들어와. 언니가 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줬어요. 고마워, 언니.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언제든지 와. 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날 밤은 언니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언니가 아침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괜찮으면 여기서 지내도 돼. 고마워. 하지만 계속 폐가 될 수는 없잖아.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집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 있었거든요. 오래된 서류 봉투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리하다가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에 만든 회사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 25살 때 작은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정아윤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당시에는 여성이 사업하기 어려워서 가명을 썼었어요. 작은 봉제 공장이었는데 몇 년 후 결혼하면서 정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제가 창립한 그 작은 회사가 지금은 대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동업자였던 분이 계속 키워온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제 지분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옛날에 내가 만든 회사야. 제가 설명했어요. 지금은 꽤 큰 회사가 됐네. 언니가 감탄했어요. 그럼 넌 부자잖아.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거든요. 내일 회사에 연락해 봐야겠어. 제가 말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 전화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서류를 확인한 후 깜짝 놀라더라고요. 대표님이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정말 창립자님이세요? 대표님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네, 그때는 정아윤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 전설 같은 분이시네요. 대표님이 감탄했어요. 회사에서 늘 찾고 있었거든요. 그분 설명에 따르면 제 지분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어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표님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일단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어요.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날 저녁 언니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언니가 물었어요. 새로 시작할 거야.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거든요. 과연 도훈이와 지우는 제가 없어진 걸 알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저만의 길을 가기로 했으니까요. 새로운 삶이 기대됐어요. 65살이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미자 언니와 함께 조용히 지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터뷰요? 제가 되물었어요. 여성 기업인에 대한 특집 기사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고 싶었거든요. 해보겠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며칠 후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관심이 큰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윤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본명은 김선영이고 올해 65살입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며 받아 적었어요. 40년 전 작은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사업하기 어려워서 가명을 썼어요.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후에는 가정에만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어요. 저 자신을 잃고 살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족 이야기를 공개해야 할까요?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터 취급을 받고 도둑 취급까지 받았어요. 기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나라의 수많은 어머니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러 매체에서 제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숨겨진 여성 CEO의 재발견.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난 65의 새 출발.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진솔했어요.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왔어요. 미자 언니가 급히 들어와서 말했어요. 선영아, 도훈이가 왔어.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훈이와 지우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도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뉴스 봤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봤어요. 지우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야?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지우가 계속 울었어요. 돌아오세요. 제발 돌아오세요. 저는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후회돼요. 지우야. 제가 지우의 이름을 불렀어요. 너는 나를 시터라고 했어. 그건 도둑이라고도 했고,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도훈아. 도훈이를 바라봤어요. 너는 나를 때렸지. 도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돌린 등은 나를 지우지 못했단다. 그때 도훈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용서를 구할 생각도 안 했잖아. 이제라도 잘못을 알았어요. 도훈이가 간절히 말했어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너희들 잘 살아라.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어머니, 도훈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자 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잘했어, 선영아. 언니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콤했어요. 65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은 것 같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더 넓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선영으로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서 계속 보도됐습니다. 숨겨진 여성 기업가의 재등장, 가족의 그늘에서 벗어난 65의 새 출발.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분들로부터 격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고 싶어요. 어머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보람을 느꼈어요.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식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표님이 제안했어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참여할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무리하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이죠. 선생님 편의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대표님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도훈이였어요. 어머니, 전화 너머로 도훈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들었어요. 뉴스 보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도훈이가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도훈아,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네, 나를 존중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거야. 도훈이가 한참 조용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도훈이가 간절히 물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며칠 후 미자 언니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지우가 SNS를 다 닫았대. 그래. 제가 담담하게 반응했어요. 쇼핑몰도 문 닫고 어디 갔는지 모른다더라고. 언니가 계속 말했어요. 아마 부모 집으로 갔을 거야.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어디서 뭘 하든 제 삶과는 상관없었거든요.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언니가 물었어요. 새 집을 구해야겠어. 제가 말했어요. 혼자 살 조용한 곳으로. 외롭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 이제 혼자가 편해. 며칠 후 한강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2층 집이었는데 전망이 좋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도훈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사업체가 다 해줘. 제가 대답했어요. 도훈이는 멀찍이 서서 이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가오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사가 다 끝나고 도훈이가 불렀어요. 연락드려도 될까요? 가끔은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자주는 안 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니까. 도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조심히 지내세요. 도훈이가 떠난 후 새 집에서의 첫날이 시작됐어요.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저녁에는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비슷한 처지였던 누군가가 보낸 메시지 같았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요즘 자주 왔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다니 뿌듯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회사 일도 시작해야 했어요. 오랜만에 사회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대됐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평온했습니다. 65살의 새 출발이었어요. 늦은 것 같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삶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과거의 상처들도 이제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 상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어떤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가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침실로 향했어요. 편안한 잠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한강 근처 아파트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회사 일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이사회에 참석하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요. 언니, 여행 좀 갔다 올까 해. 미자 언니에게 말했어요. 어디로? 바닷가 어디든. 조용한 곳으로. 좋은 생각이야. 마음도 정리할 겸. 언니가 응원해줬어요. 며칠 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어요. 아담한 펜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며칠을 보냈어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작은 집 하나가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펜션 사장님이 제안했어요. 호기심에 따라갔는데 정말 예쁜 집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물었어요.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거든요. 바로 계약할게요.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바닷가 마을에 집을 하나 갖게 됐어요. 그날 서울 집은 그대로 두고 저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이곳을 뺨을 제2의 맞았습니다.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작은 화단도 있고 부엌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가끔은 창가에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도훈이와 지우에게 받은 상처들, 그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절망감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그날 오히려 그 시간들이 저는 있었기에 아들에게 처음으로 지금의 뺨을 제가 맞았습니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모든 게 의미가 있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훈이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끔 생각나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예전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해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마을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제 작은 화단에도 꽃을 심었습니다. 튤립과 펜지, 그리고 장미까지 색깔별로 예쁘게 배치했어요. 이쁘네요.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인사드렸어요. 서울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여기 어때요? 정말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서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마을 사람이 되신 걸 환영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됐어요. 저녁마다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떤 날은 일기도 써봤어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펜으로 천천히 적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습니다.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65살이라는 나이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일기의 마지막 줄을 적었어요. 그리고 펜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한 아들에게 건 처음으로 제가 뺨을 선택하는 맞았습니다. 하루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